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라이빗 버켓은 어떻게 공개 배포를 할까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오프닝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주에 크로이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저희 프로젝트 위키를 좀 써보셨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위키 글을 수정하면 왼쪽에 수정이 되고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배포가 될 거다 하는 화면이 분리되게 되는데요. 저희 코드에서 이 이미지가 미리 보기가 안 뜨는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이 어떤 거는 미리 보기가 정상 작동하고 어떤 거는 또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저런 식으로 뭔가 우리 서버에 이상이 있는 듯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URL을 먼저 분석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 이미지 URL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의 형식이 나타났는데요. 크게 2가지로는 일단 클라우드 프론트의 URL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 미리 보기 URL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S3의 URL을 사용하는 게 있었어요. 저기 위에 있는 빨간색 예시 박스에 있는 거는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써 있네요. 근데 저희가 S3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 도메인 자체가 2가지가 잔재하고 있더라고요. 섞여 있었어요. 첫 번째 넘버링과 두 번째 넘버링이 있었는데 그래서 크게 3가지의 이런 URL들이 섞여 있는 상태였고 이 중에 첫 번째인 클라우드 프론트의 첫 번째만이 미리 보기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생각보다 어렵죠?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약간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일단 도메인은 왜 섞여 있는 것일까? 섞이게 된 거면 일단 클라우드 프론트가 캐싱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CDN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캐싱 될 때만 클라우드 프론트 URL을 사용하는 건가? 그럼 왜 쟤네만 캐싱이 된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S3는 이미지를 저장된 URL을 반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적인 리소스들을 저장해 놓고 그 URL을 반환해 주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왜 미리 보기가 뜨지 않는 거지? S3에 문제가 있나? S3랑 클라우드 프론트는 왜 같이 쓰고 있는 걸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프라이빗 버킷의 개념이 부재했다는 걸 이해하게 됐고요. 네트워킹 계층의 권한 검증에 대한 의미도 부족해서 좀 트러블 슈팅을 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HTTP 계층부터 차근차근 파악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기초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일단 HTTP 프로토콜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URL이 미리 보기가 정상 작동되는 거를 컬로서 요청을 먼저 한번 날려봤어요. 그랬더니 저런 식으로의 응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요청과 응답을 분리해서 아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get 형식으로 저런 식의 URL을 보냈을 때 응답은 200, 그리고 콘텐츠 타입은 이미지, 그리고 콘텐츠의 길이는 이 정도고 캐싱의 시간은 이 정도가 쓰일 거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HTTP 프로토콜 상에서는. 그래서 이걸 해봤을 때 그 미리 보기가 뜨는 거는 205K에 대한 상태 코드가 나왔고 미리 보기가 뜨지 않는 거는 403 forbidden이라는 에러 코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상태 코드가 달라지는지부터 먼저 검증을 했어요. 이거는 인증이 안 됐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게 저거는 오류가 아니라
프라이빗 버킷이란 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어요. S3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S3에서는 단위 자체가 버킷이랑 오브젝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오브젝트는 객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객체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뭐 이미지를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랑 이미지에 대한 뭐 언제부터 저장이 됐는지, 뭐 버전은 뭔지 이런 메타데이터도 함께 저장이 되는데 그 둘을 아울러서 한 번에 저장하는 거를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곳에 버킷은 약간 바구니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런 객체들이 여러 개가 한 버킷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3에 대해서 아까 컬로 제가 URL 요청을 보냈었잖아요. 이 형식은 전 세계에서 모든 형식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내용물을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버킷은 퍼블릭 버킷과 프라이빗 버킷으로 일단 정책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기본 정책도 프라이빗으로 자동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할당되어 있으면은 미리 보기가 안 보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S3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정상 작동이었을 뿐이다. 였고요. 그래서 S3로 요청을 다시금 보냈을 때 403 forbidden이라는 게 권한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우리가 프라이빗 버킷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때 그냥 그러면 그냥 퍼블릭 버킷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프라이빗 버킷을 사용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퍼블릭 버킷으로 사용했을 때 S3에 대한 그 모두에게 권한이 부여가 되어서 이게 좀 그런 공격, 해킹에 좀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프라이빗으로 사용을 하셨구나를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3에서 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일단은 요청이 왔으면 얘에 대한 권한을 확인하고 이 권한이 퍼블릭이면은 바로 보내주거나 200을 오케이를 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응답에서 403 포비든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프론트는 또 미리 보기가 동작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게 CDN이라는 그 AWS의 서비스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걔도 우리의 프라이빗 S3 버킷을 사용하는데 왜 걔는 켜지는 걸까? 걔도 프라이빗 버킷이면 안 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OAI나 OAC라는 메커니즘, 접근 권한을 클라우드 프론트한테만 열어주는 그런 설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그 AWS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 서비스의 클라우드 프론트의 그 설정에서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액세스 여기에 OAC라는 액세스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저희가 배포한 여기 이 URL에 클라우드 프론트로 들어오면은 얘는 권한을 열어뒀기 때문에 그 S3에서 미리 보기를 허용해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3의 정책에서는 뭐 이러한 식으로 정책을 저희가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의미 자체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만 S3의 이 객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뭔가 S3의 그런 보안적인 측면도 해소를 했지만 걔는 기본적으로 CDN으로서 캐싱의 성능 최적화의 이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S3로 매번 접근을 했다면은 그런 네트워크 대역폭의 낭비나 시간 소요가 더욱더 많이 일어났을 텐데 저희는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서 캐시에 대한
그런 성능 향상의 이점도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요청을 했을 때는 그 클라이언트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그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프론트에 요청을 보냈을 때 만약에 거기에는 이미 요청을 보낸 흔적이 없어서 캐싱되어 있는 게 없으면은 저 뭐라고 부르나요? 엣지? 엣지에서 S3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S3는 너는 권한이 허용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의 응답을 반환해 주고요. 그러면 그 엣지에서는 이미지를 저장하고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줍니다. 이게 첫 번째로 캐시 미스가 일어났을 때 그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히트가 일어나면은 이 S3까지 가지 않고 그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에 있는 이미지를 바로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캐싱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 여러 군데에 서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에서 그런 저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결론적으로는 최적의 엣지 서버로 라우팅이 된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계층별로 HTTP 계층으로 저희는 상태 코드를 판단해서 이해하고 데이터 전송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인증 계층에서 신원 확인과 권한 검증을 해서 접근 제어가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5계층에서 캐싱 전략을 사용해서 성능 최적화를 했고, 이 3, 4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DNS와 지리적인 라우팅 개념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라이빗 S3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는 데이터 보안의 측면에서 이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서 이 인증과 캐싱 그리고 S3에 대한 도메인을 노출시키지 않는 추상화를 이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캐싱의 이점인 이제 낮은 레이턴시도 얻을 수 있었고,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도메인이 왜 섞여 있게 됐을까에 대해서 왜 S3는 미리 보기가 안 될까? 왜 S3랑 클라우드 프론트가 같이 쓰고 있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대부분 그냥 기존에 단제했던 그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도메인이 섞여 있었던 그 클라우드 프론트의 도메인이 여러 개였던 거는 인프라 이전으로 인해서 이전 서버와 현재 서버의 잔재가 그렇게 섞여 있었던 거고요. 때문에 캐싱됐던 것들만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S3만 사용하다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나중에 도입하게 됐고 그 마이그레이션에서도 아직 S3가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 게 남아있던 게 남은 잔재였다. 그래서 따로 뭐만 캐싱되는 게 아니라 안 됐던 거다. 다 덜 됐던 거다. 라고 하고 그러면 S3에서는 미리 보기가 안 뜨는 거는 당연히 프라이빗 버킷이었기 때문에 정상 작동이었다. 이건 문제점이 아니었다.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러면 S3랑 클라우드 프론트랑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도 그저 잔재가 남아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를 이제 스크립트를 짜서 S3를 다 클라우드 프론트로 수정하고 이전 서버의 그 클라우드 프론트였던 도메인도 다 이제 현 서버의 클라우드 프론트로 바꾸면 해결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잔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